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뭐 거의 2,000선 부근까지 육박하는 흐름 보였다가 이제 94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09% 정도 소폭 하락 마감되는데요. 오늘 장세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선물 중심 단기 등락 지속,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선물 쪽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일단 외국인이 또 한 7천 계약 정도, 어제 한 5천 계약, 오늘 7천 계약, 이틀 정도에 거쳐서 한 12,000 계약 사들인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계속 좀 이러한 등락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네, 계속 이어져 왔죠. 그리고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선물을 봐야 돼요. 선물을 보지 않고서는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선물 시장이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급락 들어올 때 사실 그것도 선물의 그 약세의 흐름,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한 15,000 계약 순매도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어저께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예고를 해드렸어요. 뭐 어떻게 예고를 해드렸냐면은 금요일 날 제주 급락 들어올 때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 주에는 다시 환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왜?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흐름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선물 시장을 뭐 보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흐름이 보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선물 시장의 흐름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뭐 시장의 흐름을 이제 보면은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제하고 오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수는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선물상이 올라가면서 어떤 게 가냐면은 삼성전자를 중심하는 일부 대형주,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선물 지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종목들만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할 때 선물 중심의 흐름을 자꾸 봐야 되는 거고,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선물 중심의 등락이 연출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네. 자, 지금 오늘 일단 1994선 정도 왔고요. 선물은 지금 종가가 이제 한 261선인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2000선 초입에서는 또 하락 쪽으로 좀 갈 것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저께도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1995포인트까지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2000포인트, 2020포인트 이렇게 막연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1995포인트까지 반등의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요 이제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빨간 이동평균선 있죠? 요게 지금 33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 자리가 1995포인트거든요. 자, 그런데 선물 지수를 보면은요, 선물 지수의 33일 이동평균선, 같은 종합주가지수하고 이제 맞물리 있는 33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261.67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약세 국면 속에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까지 반등의 목표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이제 예고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이후의 장세 흐름 속에서는요, 선물 기준으로 해서 261.67포인트, 즉, 요 자리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항 라인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전 흐름에서도 보시면은 저항 흐름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61.67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선물 시장 쪽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오느냐, 매수가 못 들어오죠. 왜? 이게 저항선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종합주가지수 1995포인트는 저항선이다. 그리고 선물 지수는 261.67포인트, 즉 이 자리가 33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저항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선물 시장 쪽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올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어제 오늘 단기 매수 부분이 크게 유입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 매수는 유입이 됐는데
지금 저항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는 이 순매수 부분들이 이제는 청산 과정,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1995포인트, 그 다음에 선물 261.67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저항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의 장세를 변동성 장세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반대급부의 변동성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다.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뭐 장이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시간의 거래라도 그 갖고 계신 종목을 좀 일부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제 지수 등락이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 기준선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제가 반대로 급락 들어올 때 1970포인트를 저점선으로 해서 저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1995포인트와 261.67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규 매수는 자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현금화 전략의 기준을 세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물론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지금은 기준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파워 시스템으로 정리해봤습니다.